뉴욕 한인회 제36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찰수윤 뉴욕 한인회 이사장이 단독 입후보하게 됐습니다. 뉴저지주 직장인들의 유급 가족 휴가 혜택이 최장 12주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브루클린 연방교도소가 지난 한 주 혹한 속에 전력이 끊어지고 난방이 되지 않아 재소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와 허위 비자 알선 조직을 적발하기 위해 가짜 대학을 만들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35년 전 대학 졸업 앨범에 실린 인종차별적 사진으로 촉발된 랠프 노덤 버지니아 주지사 관련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KBTV 월요일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김영진 전 뉴욕 한인건설협회장이 주장한 회칙 위반 논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1일 후보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36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찰수윤 뉴욕 한인회 이사장이 단독 입후보하게 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회칙 위반 논란과 후보 등록 마감일 연기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예정대로 선거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회칙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선거 운영 규정이 크게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감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한 김영진 전 건설협회 회장은 오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어서 회칙 위반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회장 후보 출마자가 한 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3월 중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윤 후보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직장인들의 유급 가족 휴가 혜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 상하원은 수혜 기간을 최장 12주까지 그리고 수혜 금액을 일주당 최대 $859로 늘리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급 가족 휴가는 자녀를 출산할 때나 또는 가족 구성원이 병에 들거나 다쳤을 때 간병을 위해 임시 휴가를 받는 것으로 그동안 최장 6주 수혜 기간과 주당 최대 $633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 법안은 현재 필 머피 주지사에게 전달된 상태인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주지사가 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올리는 법안은 오늘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브루클린 연방교도소가 지난 한 주 혹한 속에 전력이 끊어지고 난방이 되지 않아 재소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3일 미 뉴욕 브루클린 보로홀의 메트로폴리탄 교도소 밖에서 재소자들의 가족들이 당국의 무성의를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연방시설인 이곳 재소자들은 최근 닥친 한파와 함께 전기 설비 고장으로 지난주 초부터 근 일주일간 전기는 물론 난방, 온수, 위생설비 등을 사용하지 못해 재소자 가족, 친지 등이 이에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결국 시민들의 항의에 일요일 저녁 6시 30분에 전력이 다시 공급되었고 난방과 더운 물 공급이 재개되었습니다. 지난 기록적인 한파 속에서 난방과 더운 물이 없이 재소자들은 꽁꽁 얼어붙는 몸을 느껴야 했습니다. 재소자들은 일제히 창문을 두드리며 항의를 표시했고 이 소리는 교도소 밖 시위대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교도소 당국은 이번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와 허위 비자 알선 조직을 적발하기 위해 가짜 대학을 만들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허위 비자를 받아 미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을 단속하기 위해 만든 이 가짜 대학에 인도인 129명이 입학 절차를 밟았다가 체포되자 인도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 항의하는 소동까지 빚어졌습니다.
인도 외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미국 당국이 자국민 129명을 체포한 데 대해 항의하고 즉시 석방과 신변안전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말 국토안보부에 체포된 이들 인도인은 최근 미국 내 파밍턴 대학에 학생으로 입학 절차를 거친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광고만 본다면 파밍턴 대학은 멀쩡한 대학처럼 보입니다. 웹사이트에도 캠퍼스 전경과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사진이 올라와 있고 학사 일정과 학사와 석사 과정을 구분한 수업료 안내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대학은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불법 이민 알선 조직을 적발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만든 일종의 함정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간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 당국의 회의적인 분석이 맞을 수 있지만 비핵화에 합의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면서 김정은도 자신이 겪고 있는 일에 지친 것 같다며 북한의 경제난을 암시한 뒤 2차 회담을 통해 경제 발전의 기회를 잡으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최근 논란인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둔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면서도 다른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철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최근 강연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제안하는 어떤 외교적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은 오는 5일 밤 열리는 국정연설 또는 그 직전에 나올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35년 전 대학 졸업 앨범에 실린 인종차별적 사진으로 촉발된 랠프 노덤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 관련 논란이 점차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 소식을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같은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사임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덤 주지사는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며 임기를 끝까지 채운다는 입장입니다. 노덤 주지사는 특히 애초에 자신이 논란의 사진 속 인물이라고 시인했다가 이를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논쟁에 가세하며 트위터를 통해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Yesterday, I took responsibility for content that appeared on my page in the Eastern Virginia Medical School yearbook that was clearly racist and offensive. I am not and will not excuse the content of the photo. 그는 전날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이 사진이 실린 졸업 앨범을 이전에 구매했거나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KKK 제복을 입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엘차포라는 별명의 멕시코 마약왕 구스만에 대한 배심원단 심리가 오늘부터 3개월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배심원 심리가 시작되는 가운데 멕시코 출신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이 10대 여자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공개된 브루클린 연방법원 문서에 따르면 구스만의 예측근은 지난달 재판에서 구스만이 분말을 탄 약물을 여자아이들에게 마시게 하는 것을 도왔다면서 구스만이 성폭행한 여자아이들은 13세가량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중개 여성이 정기적으로 13세 또래 여자아이들의 사진을 보내줬고 구스만이 지목한 아이들을 멕시코 목장으로 데려가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수료는 각 $5,000였으며 구스만은 성폭행한 어린 여자아이들을 생명을 주는 비타민이라고 묘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스만의 변호인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극히 음란한 내용이라며 불행하게도 배심원단 심리를 앞두고 이런 내용이 공개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이번 주부터 3개월 일정으로 심리에 들어갑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중심의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가 중국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독일, 프랑스 등 3개국과의 연대체제를 출범시켰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의 대형 통신기기 업체들이 공급하는 5세대 네트워크 장비에 이른바 백도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 새로운 정보 동맹체가 작년에 가동을 시작했으며 다양한 회의를 통해 주로 중국의 사이버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53회 슈퍼볼이 역대 최소 득점을 기록하면서 지루한 경기로 일관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득점이 많이 나온 시즌이었고 전문가들 대부분이 화끈한 난타전을 예상했지만 올해 슈퍼볼 결과는 전망을 크게 빗나갔습니다. 뉴 잉글랜드는 4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메르세데스 벤치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 프로풋볼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에서 로스앤젤레스 램스를 13대 3으로 꺾고 통산 6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두 팀이 뽑은 16점은 슈퍼볼 역대 최소 득점입니다. 종전 기록은 1973년 마이애미 돌핀스가 워싱턴 레드스킨스에 14대 7로 승리했을 때의 21점이었습니다. 창과 창의 대결이 아니라 방패 대 방패의 대결이었습니다. 경기는 시종일관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경기 결과마저도 이변 없이 뉴 잉글랜드의 승리로 끝이 나자 슈퍼볼 관련 트위터는 가시돋친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이번 슈퍼볼은 하도 지루해서 야구의 인기가 살아날 수도 있겠다고 평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어제인 일요일 대낮에 퀸즈 지역 플러싱 90가에 있는 7번 전철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욕 포스트가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일요일 오후 12시 30분경에 7번 전철 플랫폼에서 두 명의 남성이 한 남성을 바닥으로 쓰러뜨리며 치고받는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격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싸움을 말리자 두 명 중 한 명이 권총을 꺼내 제3의 남성을 겨누었습니다. 이어 6발의 총성이 울렸으며 피해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플러싱을 무대로 활동하는 갱 조직원이 총격 살인극을 벌인 것으로 보고 달아난 두 명의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 퀸즈 지역 아파트 로비에서 30대 임산부 제니퍼 이리고엔이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으며 태아는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용의자는 이날 새벽 1시쯤 머를 애비뉴에 있는 아파트 건물 로비에서 제니퍼의 목과 가슴 등을 칼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제니퍼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임신 약 5개월째인 태아는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요일 퀸즈 지역 벨트 파크웨이를 과속으로 달리던 운전자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바람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24살의 크리스톤 해리가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5살의 운전자는 이날 4시 40분쯤 2018년형 다찌 챌린저 승용차를 몰고 벨트 파크웨이를 달리다 19번 출구 근처의 콘크리트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순간 차에 타고 있던 두 명은 차 밖으로 튕겨져 나왔으며 해리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운전자는 자메이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테너플라이 한인학부모협회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테너플라이 스틸만 초등학교에서 2019년 설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설을 맞아 이날은 테너플라이 학군 전체도 휴교를 할 예정입니다. 한인학부모협회는 학생들이 학과 공부가 없기 때문에 이날은 스틸만 초등학교에 모두 모여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설날 분위기를 즐기는 체험을 갖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경찰청 격인 셰리프국이 문호를 활짝 열고 한인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격은 뉴저지주 로컬 경찰서 등 사법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정식 폴리스 아카데미를 졸업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 인원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인종차별로 해고된 마이클 소디노 전 셰리프가 해고 전에 26명을 해고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20명 정도 뽑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건설인협회 17대 권치욱 신임 회장은 SNS와 협회 웹사이트를 신설해 건설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에게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또한 머레이힐과 브로드웨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역의 한인 랜드마크 디자인 계획을 추진합니다. 협회 측은 퀸즈의 차이나타운은 많지만 명확히 한인타운을 규정하는 장소는 없다며 건설협회가 퀸즈 보로청 등 시정부와 협력해 한인 상권 지역 거리를 랜드마크 디자인해 한인 거리 정비를 활성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 성행 중인 불법 성매매 마사지 업소들의 영업 실태에 대해 뉴욕 포스트가 집중 보도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주변에서 8곳의 불법 성매매 마사지 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취재 결과 확인했다면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계 마사지 업소 직원들이 비아시안 남성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성매매 호객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일부 업소들은 간판도 내걸지 않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올해부터 H-1B 비자가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신중식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H-1 비자라면은 취업 비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어떻게 기존에 어떤 시기였는데 어떻게 바뀐다라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H-1 비자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학 졸업을 기준으로 네. 그런 전공 학문적인 지식을 이용하는 전문직의 이제 직장을 그러니까 좀 고도의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좀 모자라는 편이니까 네. 외국 사람을 쓰는 걸 네. 허락해 준다 이제 그 뜻인데 이제 우리 유학생들 경우 아니면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신 분들의 경우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직장을 잡게 되고 이거를 신청하게 되면은 네. 1년에 8만 5천 명만 주게 이게 돼 있어서 네. 명수가 많아서 이민국이 많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자기들이 네. 이제 국회가 만든 법을 자기가 어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좀 좋아지면은 이 명수가 점점 좀 많아져 가지고 2대1, 3대1 이렇게 경쟁에 붙어요. 그래서 네. 이제 4월 1일 날 또는 4월 1일부터 한 5일간 받아서 그 중에 8만 5천 명을 떡볶이로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만 이제 실제 심사를 하죠. 네. 그래서 H-1B 비자 여러 가지 조건에 맞으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거부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떡볶이에 네. 추첨에 떨어져서 아예 심사 기회도 못 가져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2대1, 3대1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두 군데서 그거를 이제 버몬트주에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이렇게 두 군데서 그걸 두 하다 보니까 군데에서만? 그러다 네. 보니까 50개 주에 반을 잘라서 네. 한쪽은 동부에 한쪽은 서부로 나눠서 그거를 네. 받다 보니까 25개 주에서 그날 네. 또는 그 2, 3일 동안에 온 추럭이 거길 다 네. 몰려오다 보니까 이 동네가 뭐 난리가 나고 네. 추럭에서 막 짐 실어내고 네. 이민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걸 분류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도 많이 생기는 네. 거죠. 서류가 막 네. 흩어져서 그렇죠. 뭐 반 갈라서 네. 하나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또 다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추첨해서 또 떨어지는 사람 서로 이만큼은 또 그 추럭들이 다 또 다시 네.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올해부터는 바꿔가지고 4월 1일부터 접수 받는 거는 그냥 놔두고 네. 예전에는 4월 20일경쯤에 그동안에 모아온 걸 다 추첨을 했어요. 정리를 네, 해가지고 네. 컴퓨터가 추첨을 네.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4월 1일 되기 전에 그 전에 한 2주 정도의 기간을 주고서 거기에 그 접수를 받고 미리 그 접수를 받는데 모든 서류 다 접수받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그 신청하는 사람 이름, 직책, 그다음에 신청해주는 회사 네. 이름, 주소, 이 어떤 종류의 직업을 신청해 주는지, 네. 그다음에 연방 텍스 번호 등등의 기본 인포메이션만 받아가지고 그거를 2주 동안 받아서 그걸로 떡볶이를 해요. 먼저.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류를 다 4월 2일부터 2, 3일 동안 또는 5일 동안 네. 받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받은 신청해 준 사람들 중에서 떡볶이를 네. 했는데 올해부터는 4월 1일 되기 전에 2주 정도의 기간을 따로 발표를 해서 기본적으로 기본만 이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한 사람 중에 네. 떡볶이를 해서 추첨을 하고 추첨이 되면 네.
4월 1일부터 60일간 사이에 네. 자세한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바뀌니까 올해는 조심하고 계셔야 되는데 네. 예, 좀 잘 그 이 언론 기관의 뉴스를 보고 계셔야 됩니다. 네. 네네. 이 H1B 비자가 1년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는데 1년에 8만 5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 4월 1일부터 8만 5천 명이 넘어가 버리면 할 수 없이 또 뽑기 추첨을 해서 하고요. 네. 만약에 8만 5천 명이 안 되면 네. 아무 때나 신청을 할 수 그러면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받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엔 경제가 좀 좋아지는 편이라서 하루 이틀 만에 다 그러니까 미리 꼭 하셔야 돼요. 아, 네네. 그게 그렇게 경쟁률이 있었군요. 많아요.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4월 그러면 1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면은 그 2주 전부터 이렇게 신청을 예, 그 이제 미리 신청해 하라고 하셨죠? 예비 등록을 하라는 네. 걸 발표를 이제 곧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2월 초쯤에는 발표를 할 거니까 네, 네. 예, 자세히 잘 기울이고 계셔야 돼요. 예. 네. 네네. 그 심사 기준이나 뭐 승인율 같은 거는 어때요? 승인율은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죠.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많이 심사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네. 그 이 승인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일 주의할 것이 정말 이게 전문직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할 것. 네. 두 번째는 만약에 거부되면 네.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나의 OPT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거부됐을 때 나는 금방 그럼 불법 체류자가 될 것인가? 불법 체류자 안 되기 위해서 내가 학교를 다시 또 가야 될 건가? 네. 학사에서 석사를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 안 되면 언어 코스라도 일단 옮겨서 합법 유지를 할 것인가를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자신 있게 네. 꼭 승인된다라고 하지 말고 꼭 백업으로 혹시 안 될 거를 대비하는 게 또 현명한 생각입니다. 그만큼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네네. 네. 여러 가지로 힘든 많이, 점도 있지만 많이 힘들어졌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신중식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월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